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발표자 모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 앞에 사진, 제 이미지 보이고 뒤에 배경 보이시잖아요. 멋진 것 같아요. 전에도 들어와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잘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좀 약간 툴 사용하는 게 팀즈가 좀 어둡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오늘 해보니까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가.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애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뒷배경하고 이런 것들은. 근데 아까 낮에 제가 테스트 살짝 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 자료가 뒤에 보여 가지고 그래서 화면 중간에 이렇게 다른 화면으로 한번 전환해 볼까라고 생각은 해 보는데 아마 하다가 아마 끌 것 같아요, 발표자 모드. 이게 자꾸 글자가 가려 가지고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에 2 주차인데요. 2 주차에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짧게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영상 보고 Q&A 가질 건데요. 오늘은 현업에 계시는 신지영 이사님도 특별히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많은 그 진솔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 파워 플랫폼 이 영상 보면서 좀 반감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진짜 그러냐.' 그러니까 예, 오늘 발표하시는 분이 너무 이제 MS 너무 좋게 평가하면서 이 좀 퓨전팀에서 너무 이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게 아니냐. 현실에서 제가 볼 때는 영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보실 때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이런 쪽에서 이제 바라보시고 이제 각자 현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상을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조금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말은 되게 빨리 하면서 내용도 되게 많아서 30분 정도 하셨는데 갈 길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짧게 설명하고 비디오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아마 어 딥 우리 뒤풀이 Q&A 시간 30 분이 아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제 설명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을 사용해서 기간 업무 애플리케이션 구축인데요. 이분이 줄리아 스트레스 이분이 여기 보시면은 디벨로퍼 어드민 익스프레스 이쪽 매니저이신 거예요. 그래서 퓨전 개발자 중에서 프로 개발자 아니면 IT 관리자 이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랑 스터디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 발표자분 저번에 제일 재미없는 거 하셨거든요. 뭐 그때도 이제 뭐 거버넌스 이런 거 얘기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막 힘들어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이번에 메인 발표가 파워 플랫폼 메인 발표가 이쪽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파워 플랫폼에 관련된 몇 가지 어 되게 괜찮은 뭐고 세션들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금요 미드업에 쭉 연결해서 다음에 할 건지 아니면은 따로 월요일부터 뭐 목요일까지 시간 내서 한 일 주일에 매일 해서 한 4개 정도를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어 아마 파워 플랫폼 전반적인 새로운 기술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넓은 시각에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퓨전 팀이 이제 기업 조직의 84%가 있다고 하고 또 실제로 개발자 부족이 지금부터 막 미국에는 심화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잘못 친 거예요. 2025 년까지 400만으로 증가할 것 같다. 그 개발자가 많이 모자란 상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노 코드, 로 코드, 파워 플랫폼을 사용하라는 얘기인 거죠. 요 안에 내용들은 이제 발표자분이 되게 상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벌써 가려 가지고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발표자 모드를 요렇게 바꿔 보면은 더 좋을까요? 예. 근데 그러면 글자가 좀 작아 보이죠. 역시 발표할 때는 그냥 제 얼굴 내리고 발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런 파워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파워 플랫폼 요 위에 있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퓨전 개발자, IT 뭐 프로 개발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실제 앱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DB단도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예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퓨전 개발자 중에서 이제 우리
시민 개발자는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죠. 이 밑에 것들. 그때 각각의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아서 한데 모아서 잘할까? 이게 오늘 이야기거든요. 큰 주제인데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꿈은 이건 거죠. 프로 개발자, 비즈니스 분석가, IT 전문가 모두 합쳐서 이제 퓨전 팀을 통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지금 발표하시는 분이 이 퓨전팀의 프로 개발자하고 비즈니스 분석가, 시민 개발자는 퓨전팀이 생겼을 때 모였다가 사라지는 이런 어떤 경향성이 있는 반면에 IT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계속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앱 빌더, 배포, 지속적인 거버넌스, CI/CD, 변경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쪽 파트에 있거든요. 발표하시는 분은 이쪽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플러그십 앱을 구축한다면은 이제 비즈니스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솔루션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걸 이제 파악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IT 전문가에게 요청하면 IT 팀에게 요청하면은 요구 사항이 뭔지 하나하나 또 식별해서 누구를 끌어모으는 게 좋을지 일단 그 팀을 한번 식별해 보고 그래서 필요한 분들 차출해서 5번에 차출해서 6번에 이제 전문가에게 할당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상당 시간 들여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하시는 분들의 일들을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프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전문 개발자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도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 뭐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용할 수도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이용할 수, 이런 걸로 이제 서비스 구축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이 필요한 게 이제 레거시 데이터와의 상호작용. 핵심이죠. 데이터가 일단은 DB가 제일 핵심이니까 원유와 같은 조니까 이걸 어떻게 잘 가지고 올 건가라고 해서 이걸 이제 에제 펑션 같은 이런 걸로 이제 API를 만들어 가지고 API 매니지먼트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함수로 게시를 한 다음에 그거를 파워 플랫폼에 이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상호작용부터 요까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DB에 있는 거를 as 펑션을 통해 가지고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민 개발자에게 인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꿈이에요. 근데 인계 아닌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프로 개발자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좀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 보면서 조금 약간은 반대적 생각을 가졌다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 개발자들 위해서 이제 원래 나온 이제 좋은 어떤 것들 새 소식들 이제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GitHub의 코드 스페이스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확장하고 요게 이제 웹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안 깔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웹에서 하니까 공유라든가 협업이 더욱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GitHub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Git 버전에서 이런 걸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전 제어도 훨씬 더 쉬워진 것 같고 그리고 또 API 매니지먼트 블레이드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 파워 플랫폼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배포가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비디오 보면서 파워 플랫폼 툴이 이제 코드 스페이스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Git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 API 매니지먼트 블레이드가 이렇게 이제 에즈거든요. 이거 에즈 포탈인데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파워 플랫폼 쪽으로 커넥터를 만들어서 생성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요 과정이 되게 쉽다는 거죠. 이런 것도 옛날에는 개발 자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게 이제 쉬워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시민 개발자 쪽으로 오면은 시민 개발자가 UX를 구축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UX 구축을 하는 게. 뭐 말은 이렇게 우리가 교육용으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거 따라하는 건 쉬운데 실제로 시민 개발자가 이제 투입돼 가지고 뭐 이걸 만들려고 하면은 개발자가 보면 답답한 거죠. 그러면은 잠시 저가 있으라고 그러고 아예 개발자가 만들 가능성도 많은 거고 그러면은 시민 개발자는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잃어버리니까 역량 자체가 조금 이제 희석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시민 개발자들이 동일한 앱 내에서 함께 작업한다? 아니 뭐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 무슨 작업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말은 맞아요. 역량이 높아지면 분리해서 뭐 나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이제 사내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 개발자가 양성될 건가 이런 문제와도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협업 통해서 API 매니지먼트 커넥터 연결은 쉬워요. 실제로 해보시면 되게 누가 만들어준 걸 사용하는 거 쉬우니까 그래서 프로 개발자가 필요한 거고 그걸 또 잘 모르면은 프로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런 것들이죠. 저기 그 댓글창 이번에 저도 들어왔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나이트 거치면서 보니까 댓글창은 저도 들어왔던데 그걸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파워 FX 얘기 조금 더 하고 계시고 6번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iOS하고 안드로이드용 이제 그 앱스토어에 출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상 파워 앱스 앱을 설치한다면 거기서 이제 바탕 화면에 내버리기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앱 만들고 APK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배포해서 하듯이 똑같이 하도록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제일 좋았던 게 그건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제 쭉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이건 같아요. 파워 앱서 종량제 모델. 이제 드디어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공짜로 안 내주고 이제 서서히. 근데 뭐 이게 종량제 모델이라서 쓴 만큼 내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예전에 파워 앱서 가격 책정하고 관련돼서 복잡해가지고 누가 질문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도대체 원래부터 M3를 갖고 있는 건지 뭐 파워 앱스에 따로 뭐 하는 건지 파워 앱스 뭐 사람별로도 다르고 앱별로 다르고 뭐 그리고 또 한 사람이냐 뭐 여러 사람이냐 따라가고 가격 결정이 다 다르니까 이게 뭐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거 봐도 모르겠다 항상 이런 말인데 이제부터는 만들고 나서 쓴 만큼 하는 거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일단 만들어 놓고 사람 들어오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좋아진 건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뒤로 갈수록 얼마나 더 비싸질지는 조금은 나중에 확실히 나오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한국어로는 그게 요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종량제 모델. 그리고 오늘 살펴보니까 파워앱스도 아직 요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댓글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거라는 거. 이게 이제 애저 구독 같은 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바로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터당 얼마 계산하듯이 우리가 주유를 할 때 똑같이 파워앱스도 쓴 만큼 이렇게 돈을 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모바일 사례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파워앱스만 하면 T모바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모바일의 이야기 사례 나오고 그 마지막으로 본인이 있는 그 IT 전문가 팀에서 하는 일들 모든 것을 관리한다. 그래서 IT 전문가가 보안, 거버넌스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계속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퓨전팀이 사라지더라도 이분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DLP제요. 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파워 앱스를 통하든 아니면 파워 그 저기 뭐고 오토메이트를 통하든 이렇게 데이터가 흘러갈 때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민감한 데이터들이 그냥 노출되지 않도록 XS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제가 보니까 DLP 이걸 걸어 놓으면은 아예 그게 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DLP 걸어 놓은 거를 예를 들어 내가 어디에 뭐 챗봇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DLP로 해서 이게 안 나타난다고 근한이 없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요건 정책에서 만들면 돼요. 그 ALM 요거가 이제 생명주기 또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또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전체를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파워앱스 관리자 센터가 되게 보강되어진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냥 뭐 한두 개 할 수 있는 설정 이런 부분만 아니라 대시보드로 뭔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늘었으니까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살펴보면 좋다. 공부하시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끝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후원, 켈로거 후원. 저번에 이제 세 분 받으셨죠? 세 분 켈로거 받고 10분한테 제가 저걸 드렸습니다. MS 굿즈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지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이 15분인데 이래 되면은 어, 나중에 발표하시는 순서대로 발표하신 분들 한테 제가 그 묻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갤러거 유진님 예쁘잖아요. 한번 보시죠. 우리 딸 오늘 첫 등교하는 날이네. 좋아하는 가방도 챙겨줘야지.
가장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겠지? 엄마 뭐해? 우리 딸 좋은 거 주려고. 좋은 것만 드려요. 켈로그. 예. 저는 이게 좀 덜 달더라고요. 지금까지 예전에는 포스터를 좀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 저도 그럴라 이제 켈로그 이제 매주 이제 프로젝트 나가면서 선물 받아서 먹어봤는데 좀 덜 달달해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덜 달달한 게 옛날에는 달달한 포스터가 더 좋았는데 이 맛이 좀 바뀌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이거 프로틴 그로렐라 줘가지고 지하철에서 오가면서 가끔씩 앉아서 먹고 그럽니다. 우리 예.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MS에서 준 선물인데 이 선물을 주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몰라요. 그때는 사람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비싼 거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뭘 주실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 줄지 아니면 새로 제작해서 드릴지 한번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번 드린다고 했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고요. 네, 갤러거.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나면 세 번째 이야기는 오피스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 이진 MVP님이 이제 발표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일 날 다음 주 벌써 제가 그 이메일에 보시면은 그 등록 폼 드렸잖아요.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3주차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메일 보내자마자 벌써 세 분이 등록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이제 매번 해야 되거든요. 이걸 조금 귀찮지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에 여러분들 이메일에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여기 2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일 이제 혹시 받으시면은 제가 설문조사 여기 대화창에 채팅에는 올려놨거든요. 여기 제 이름 적고 APEC 그 다음 요 제목 끌어가지고 2예요. 그 다음부터 평가 만약에 나쁘게 하면은 저 MVP 잘려가 내년에 이런 거 이제 신길 나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준비되셨죠? 오늘 발표자분이 설명을 되게 잘해주시기 때문에 한데 그 중간중간에 끊고 이러면은 30분 더 걸릴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예, 9시까지 들으기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everyone, and thank you for tuning in. My name is Julie Strauss, and I am the General Manager for the Pro Developer and Admin Experiences across the Power Platform. I'm here in the Microsoft studio today. I am having long, dark, straight hair, and I'm wearing a burgundy shirt. 이번에 이거 나이트 보면서 계속 발표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고 짙은 생머리에 버디건색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AI하고 관련된 거지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저는 남자고 그다음 제 나이가 몇 살 된 인도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자 입고 있는 옷. 처음에는 이게 좀 귀찮게 들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걸 이분이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I am very delighted to be here and excited to share with you how we in Microsoft are investing in empowering all of you. 결국에는 디지털 혁신 가속하고 퓨전팀에 대한 얘기, 주로 퓨전팀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To accelerate your digital transformation, as well as your ability to very rapidly build line of business applications through Fusion Team development. We used to spend a lot of time talking about 그전까지는 진짜 로코드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한 2, 3년 동안 거의 로코드 얘기만 했는데 이제부터 좀 다르다는 거죠. 그건 이제 다 한다는 거죠. 로코드가 중요한지는. why low code is important, why companies need to embrace it. We have moved beyond that. Most companies get it. Without embracing low code, you are simply not able to keep up with this unprecedented demand for driv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you're not able to hire enough technical talent to meet the demand. We see that today. We see that in the statistics for companies embracing low code, embracing fusion teams, which is really a sign that these cross-discipline teams come together to
MS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교차 분야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앱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이런 부분 근데 생각을 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build apps and drive digital transformation. As IT leaders, your ability to bring people together 그래서 MS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IT 리더로서 모든 사용자가 개발자가 되도록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민 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되도록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들은 지금 이제 모든 사용자가 개발자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allowing every user to become a developer and creating no code by capitalizing on the core strength, combining different skill sets across the organization is what will set you apart. This is what will allow you to become the hero of driv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short-circuiting. 저도 이제 가끔씩 그 해외 뉴스들 가끔씩 보는데 현재부터 개발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앱 개발에 대한 수요는 회사들마다 왜냐하면 옛날에 디지털 전환 안 했던 회사들마저 이제 다 소프트웨어 회사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급속도로 더 필요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 거죠, 이게. The global shortage of developers that will increase from 1.4 million today to 4 million in 2025, according to IDC. And yes, enterprises are already aggressively embracing this notion of fusion teams, which you can see here, where according to Gartner, 84% of organizations already operate through fusion teams. 84%가 벌써 퓨전 팀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그나이트 행사에 보니까 파워 앱스를 쓰는 그 저기 포춘지 이제 100대 기업의 97%가 파워 앱스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나 만들어도 쓴 건 쓴 거니까. 근데 97%라는 그 퍼센티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나머지 3%는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그럼 거의 다 쓴다는 얘기니까. 예. As this new model for digital delivery. We will talk much more about fusion teams and how we are designing our products to help cross-disciplinary team work better together through this session. But as you can see, it's real. The game is on. The big question now is picking the platform that will allow you 이분도 솔직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로코드를 완전히 수용하고 뭐 앱 경험 능력 수용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to fully embrace low code as an integral part of your app development processes and fully embrace your ability to deliver a no-cliff app experience supporting all the relevant audiences of your Fusion team. This is where the Microsoft Power Platform comes in. And just in case we have new people in the audience today that are new to Power Platform, let me just quickly introduce the services which really are core to the conversation today. First, we have Power BI, which is a low-code way to analyze, explore, and visualize enterprise data. Then we have Power Apps, which is our low-code approach to building web and mobile applications. Power Automate is our low-code way to deliver workflow and robotic process automation. And then last but not least, we have Power Virtual Agents, which is our no-code approach to building chatbots. 네, 계속 로코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코드. 네 가지 다 이제 로코드다. And conversational agents. However, the reason I am so excited about Fusion Teams is that we in Microsoft are so uniquely positioned to meet each type of developer where they are. Fusion Teams are not just about Power Platform. 퓨전 팀에 그러니까 퓨전 팀이라고 이름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모든 개발자 다 불러드리면 다 좋죠. 그 다 불러드릴 수 있냐는 거죠, 퓨전 팀에. 그 점이 문제인 거로. 그리고 예전하고 좀 생각을 보시면 예전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퓨전 팀은 파워 플랫폼하고 로코드 수용해서 뭘 하는 요 정도 선상에만 계속 생각이거든, 퓨전 팀을. 근데 이제 이 퓨전 팀 자체를 정의를 다시 조금 새롭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And embracing low code. It's about the Microsoft Cloud and the greater Microsoft developer ecosystem as well as the investment at 퓨전 팀이 옛날에는 이 파워 플랫폼에 있는 요걸 활용할 때 뭐 예를 들어 프로 개발자도 오고 IT도 오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시민 개발자도 모여서 개발한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건 그냥 시민 개발자가 하는 거고 그럼 프로 개발자라든가 IT 팀에서는 뭘 하냐? 결국 이거라는 거죠, 이거. 기반이 이제 에즈에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결국에는 퓨전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에즈 개발에 모든 것들.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조금 개념을 달리 설정하시는 것 같아요. We put into meeting each one of you, regardless of what type of developer you are, where you prefer to be, allowing you to work with the tool of your choice. As is hopefully evident, our goal is really to empower Fusion teams, allowing these three key audiences to come together. The professional developer who can extend the platform using code first, the citizen developer who can build apps without writing code, and finally, the IT professional who frankly tends to be a persona that can wear many hats. It can be the administrator, it can be the person sitting in the governance or the security team that proactively set up the foundation for the platform. But the IT professionals is also represented by the IT team managing the end-to-end process, the deployment, the application lifecycle. This is IT 팀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IT 팀에 대한 자랑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많다는 거죠. where many of you said, the people who has to manage the projects and the deployments and manage the processes, the people who need to make sure that while all these cool and exciting apps can be built on day one, they can also be managed seamlessly on day two. 그러니까 첫날에 빌드하고 첫째 날에 앱 만들고 둘째 날에 관리 계속 지속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만큼 퓨전팀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This is where the Power Platform is so magical. Not only do we support all these personas, but we allow each one of you to work in the tool of your choice, using the tools for the processes you're already familiar with. 이러면 또 MS의 자랑 나오잖아요. 프로세서용 도구, 개발 도구를 이제 어떻게 지원해 주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 거죠. This is where Power Platform simply fits in. Now, what does each persona do here? Who does what and why? By definition, Fusion Teams is a combination of citizen developers, users in the business.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퓨전팀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앱 개발을 분리하고 기술을 분리하여,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통합이라서 모든 게 그냥 하나의 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분화돼서 좀 전문적으로 또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과 분리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기하시는 게 앱 개발을 분리하고 기술도 분리해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래 되면 이제 분업을 통한 협업이 되게 중요해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Working with pro developers in a way that allow them to break up app development and separate skills to expedite delivery. In most organizations, that means that the IT professional or central IT has the opportunity to lean in, not only in pulling together those teams of pro and citizen developers, but you can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really drive the entire application delivery process. While Fusion teams come and go, as new apps are being built, you, Mr. or Mrs. IT professional, will all 여기 보시면은 퓨전팀이 왔다가 사라지는 동안 IT는 계속 이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IT팀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있는 상태에서 퓨전팀 이제 프로 개발자하고 시민 개발자만 모여서 그 앱을 만들고 나서는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 모여서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사실상 맞는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요. always play a key role in the longer-lived development process. And by embracing Fusion teams, you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these business-critical digital transformation projects participate in and be managed alongside any other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in your organization. In other words, you can embrace the velocity of digital transformation at no additional cost by simply setting up the guardrails, by managing and deploying these Fusion team projects alongside any other corporate software.
가드레일만 설정하기만 하면 IT팀에서 추가 비용 없이 빠른 속도로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드레일에다가 추가 비용 들여서 IT팀에서 계속 뭘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지금 기업의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한번 이따가 Q&A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evelopment project in your organization. Once you understand to pull these audiences together, you get a ton more value for very little extra effort. You can become the hero of low-code digital transformation. Now let's take a look at this in context of what it would look like to build a flagship app using this approach. Each project is different, and there really are no rules in terms of process. So consider this one example as to how the Fusion team development process can be approached. In this case, the business has identified a need for an employee empowerment app that essentially is intended to allow any employee across the organization to ask for feedback, trigger approvals, exams, training, to track for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제 직원들이 구매 주문 관련된 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1번 얘기. example, purchase orders and more. The app will be used by every employee in the company, and it's needed now, in weeks, not months. And the app needs to be easy for users to discover. So here it goes. The request comes to the IT professionals managing the intake process for new apps. First, they identify requirements for the app and realize it would require a new service in Azure. They will call upon the Azure developers for that. IT 프로페셔널 이쪽 팀에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개발 관련된 뭐 애저 개발되는 거 뭐 DB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애저 펑션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AI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개발자한테 요청한다는 거죠. 3번,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Next, because some of the data sits in a legacy system that they have no appetite to rebuilding, they identify a professional developer to help build a new API that can be used to access the data hosted in the legacy system. Next, they go to the business and pull the leads managing the process who already use Power Platform. They become the citizen developers on the project and are pulled in to accelerate the project, not only because the UX now can be built in parallel, but also because the business has a much better feel for the app functionality that needs to be addressed. Last, they identify how the app and services will be managed and assign an IT professional to help manage the process of delivery and then ongoing maintenance. The pro developers start with their tool of choice, Visual Studio Code, GitHub, Codespaces. Here they've chosen to use Visual Studio to build out the new services to be used in the flagship app. The first task is to build the connectivity to the data sitting in the legacy system. To get the data out of the legacy system, they have built an API as a function in Azure. They will publish the function as an API in Azure API Management. This will allow them to have a single catalog for ease of use, management, and discoverability of APIs across the entire organization. Once the API is managed in API Management, the pro developer can very easily push the API to Power Platform, where it will be auto-generating what we call a Power Connector, which show up as a first-class data source or a first-class object inside the Power Platform. To recap, this means that as a pro developer, you can build and publish an API all the way from Visual Studio through API Management to Power Platform without ever leaving the tool of your choice. Now, of course, the pro developer could 물론 프로 개발자가 파워플랫폼에 대해서 앱을 계속 빌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빌드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go to Power Platform and continue to build the app. But since we do have a Fusion team in place, they can simply hand over to a citizen developer on the project team, tag them on that connector that is ready to go.
Naturally, developers can do much more than build out Azure services and create custom APIs to extend Power Apps experiences and modernize legacy systems. They can also build custom UX components and build code-first UX over Dataverse, leveraging all of the built-in logic into the platform. This is just one example of how we empower developers on the Power Platform. Before we switch hats to the team of citizen developers,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exciting announcements we have for the pro developers here at Ignite. Implementing feedback from many of you and other customers means that we have some great enhancements we are excited to announce today. We have Visual Studio Code extensions in GitHub. 여기 이제 GitHub이잖아요. GitHub에서 이제 코드 스페이스로 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코드가 있으면 Code spaces. This integration allow you 넘어가면 코드 스페이스에 보면은 이제 모양이 우리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기에 벌써 파워 플랫폼 툴스가 있는 거고 이 인스톨 to 누르면 manage 바로 your 실행돼요. Power Platform solutions directly within code spaces. Naturally, this will be reducing the friction and allowing you and other developers to work within the tool of your choice. Experimental Git version control means that developers can co-author apps simultaneously, allowing for quicker app delivery by passing up the work. The new Power Platform Blade in Azure API Management means that developers building and exporting connectors to Power Platform can do so without ever leaving API Management. You never have to switch any. 세 개가 결국에는 이제 협업을 위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더 원활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Tools. And now back to the Fusion teams and the app building process. While the pro developers were working on the Power Connector and services in Azure, the citizen developers have been busy building UX and Power Apps, working directly with their own business stakeholders. The citizen developers have decided to split up the work and work together in the same app. 이게 지금 파워 플랫폼 각각의 서비스에 댓글창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저 벌써 댓글창 한번 써봤거든요. 오늘 아까 테스트해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공동 작업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우리 뭐 팀제에 우리 사내에서 벌써 정착돼 버렸잖아요. 우리 뭐 모르는 거 묻고 이럴 때 벌써 회사에서 팀제 댓글창 잘 이용하듯이 앱 개발하는데도 이제 댓글창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두고 예전에 그 MS 대기 이제 높으신 분이 강연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들어갔다가 그분이 그 당시 때 자기들이 이런 어떤 개발 이제 프로세스와 관련 어떤 서비스에 댓글창을 넣어주면 정말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써가지고 그것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약간의 시대의 어떤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도 분명히 사람들 생각이 그거 있으면 서로 작업하면서 뭐 이렇게 하기에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건 생각이었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는 적용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한 2년 벌써 코로나 전에 강연 들었던 거니까 한 2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이게 이렇게 또 중요하게도 다가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Using commenting and collaboration experiences, that's just like Office. Yes, that's correct. We now have support for commenting in Power Apps, a feature that many citizen developers will be super excited about. One citizen developer in the team has decided to use components in Power Apps for showing the data from Azure services. He comments to another citizen developer on the project that it's done. 각각의 시민 개발자가 각자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정도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nd they can plug in the Power Connector built by the professional developers as that is also ready to go. One of the citizen developers gets stuck using the connector, so she tags a professional developer on the project in a comment to get help. She gets a reply and is unblocked and ready to go. Yet another citizen developer is adding logic to the app and decides to use PowerFX to build something much more quickly. This function in PowerFX was even from the open source community.
For easy discovery, they decide to put the app on the App Store for iOS and Android. With just a few clicks, she's done that and saved the app and then publishes. Now the app is ready for the entire organization to go and discover and use. This flow revealed some very exciting new capabilities. Let's take a look at some announcements for the Fusion team specifically. We're announcing early private preview of standalone mobile app delivery. This means that teams can now release native Power Apps mobile apps in Android and iOS for the very first time. You no longer need to deliver as part of the Power Apps player, which also means you have the full control of the icon and launch experiences, and you can fully customize according to your own branding needs. Code collaboration across Power Platform ensures that all developers can collaborate with a familiar Office-like experience to get work done much faster. Open source tooling in PowerFX allows Fusion teams to use open source code to deliver apps more quickly. Let's see all of these capabilities in action with a demo. I'm very excited to announce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통 우리가 파워 앱스를 만들면 요 파워 앱스 여기 있죠. 여러 개를 여기 만들어서 여기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 개별적으로 받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모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다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APK 뭐 파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 파워 앱스 모바일 앱을 발표하게 됐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Power Apps mobile apps. With Power Apps mobile apps, you no longer 이 얘기들은 똑같기 때문에 조금 빨리 돌릴게요. 시간은 많은 부족한데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요런 이제 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됐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채널,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중에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 보시면은 거의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모바일 앱으로 배포하게 됐다는 걸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들을게요. let's navigate to the Power Apps Maker experience and show you some of the new Maker features which will enable much faster development times for Fusion teams. This, in this particular case, through some very compelling collaboration capabilities. Here you see a Power App that the Fusion team is working on. Let me open the Power Apps. 이 모양을 처음 보실 건데요. 이 모양이 저도 여기에 있게 최신 앱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델 앱하고 캔버스 앱이 합쳐지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완전한 또 그 지금 그 앱 디자이너가 아니고 내년 초에 빌드점에 이제 완전히 모든 게 통합되어진 새로운 그 앱 디자이너가 이제 발표될 거예요. 저는 이제 미리 본 적이 있는데 요 모양하고는 그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기능적으로 딴 데 이제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요렇게 될 건데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요렇게 이제 페이지에서 요렇게 만들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 투 클래식에서 여기 모델 기반 앱으로 돌아가는 그것들이 있고 그래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모델 기반에서 여기 하나하나 따로 만들었던 요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각각의 컴포넌트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했던 이제 캔버스 앱에 바로 갖고 와서 심어서 서로 이제 연결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새로운 통합되어진 앱 디자이너가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년 봄쯤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미국 거를 지금 버전 이제 미국 테넌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고 한국은 아직 안 보이실 거예요. Modern app designer. One of the great new features we're releasing for Power Apps is the ability for makers to leave comments as they develop an app. Obviously, particularly interesting when developing an app as part of a Fusion team.
The comment feature is modeled after the comments that you are already familiar with from Office and apps like Microsoft Word and PowerPoint. The comments even allow you to mention specific people so that they know a comment has been left for them and they need to go and take action. Here you can see the comments tab in the top of the menu bar. I'll click on it and you can see some.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저 오늘 아까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확인했거든요. 그 파워 플랫폼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적용 안 돼 있는데. 근데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적용돼 있어가지고 해봤거든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가 요 누를 누르면 이렇게 메모를 이제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골뱅이 해서 이제 소환할 수 있도록 된 것 같고요. Existing comments that I and others on my team have left. I'll quickly leave a comment here and save it so that my dev team knows to make this update. This new commenting feature will make the development process for apps so much more collaborative and ultimately easier, allowing makers to create these phenomenal apps in an even shorter amount of time. Earlier this year, we launched PowerFX, the low-code formula language used across Power Platform services. 이분이 설명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워 FX를 설명하면서 여기 요 상단에 여기 우리 그 엑셀 그 위에 있는 거 수식창처럼 여기에다가 파워 FX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까지만 설명하시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속성창에 보면 아이디어즈 있죠. 아이디어즈 여기에 AI가 GPT-3가 적용돼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창의 크기를 뭐 변동형으로 좀 반응형으로 되도록 만들어줘. 뭐 이러면은 수식이 만들어지고 그걸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여기 RGBA 요 적어놨는 요 수식창에 여기에 적용돼서 이제 만들어진 이걸 설명하셔야 되는데 뭐 위에 그냥 FX 위에 수식창만 설명하고 아이디어를 설명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마 그분이 하고 싶었던 건 아마 이걸 거예요. 아이디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그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요 수식 요거 파워 FX는 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명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쭉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쪽에 여기 실제로 하는 동작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파워 FX다. 이거는 그냥 우리 함수 이제 수식 쓴 거랑 똑같은데 그게 중요한 거 이쪽 아이디어에 자인은 처리가 된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랩핑이 자동으로 되도록 반응형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파워 FX 종량제 이제 청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기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제 본인도 좋아한다 근데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쓴 만큼 낸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종량제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가 뭔지 내가 쓴 만큼만 낸다는 이 의미만 알고 있으면은 되게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으셔도 되긴 돼요. 저도 이거 몇 번 들었는데 몇 번 들을 때마다 지겹기만 느꼈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얘들도 TMOL도 잘 사용하고 있다. 뭐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돼요?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This new pay-as-you-go billing model in action. We'll start in Power Apps where I've created a premium app that leverages Dataverse. Typically, 우리가 앱을 만들면 앱이 전체 다 보이는 요거 화면이거든요. 여기가요. 거기서 점점점 any 붙이죠. user that I share this app with would need a Power Apps either per user or per app license, which I would need to purchase in advance. When I 여기 점점점 누르면은 설정 세팅스가 나오거든요. 세팅스를 누르면은 이게 나와 있던데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click on settings, I'm giving an option to set up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정책을.
pay as you go and bill usage to an Azure subscription. This first step is to create the billing policy, which will enable me to link the environment 일단 이름 적어주고요. my app is in to an Azure subscription. I'll click next. 여기서 중요한 게 애저 구독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애저 구독이랑 리소스 그룹. 그 리소스 그룹이 이제 애저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머리가 이어서부터 이제 터져 나가는 거죠. 애저 구독이 뭔지, 리소스 그룹이 뭔지. 이거는 애저 기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I'm asked now to choose which subscription I would like to build. 이게 보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애저 구독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만들는 게 아니고 이게 파워 플랫폼 말고 애저 포털에서도 설정을 이제 미리 뭐 구독 같은 거 무료든 아니면 돈을 내든 종량제를 쓰든 거기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The drop-down list is pre-populated with a list of 이렇게 그런가 봐. 그거는 리소스 그룹도 따로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파워 플랫폼만을 위해 가지고. subscriptions that I have access to in this tenant. I'll select the resource group within that subscription and then click on next. That's it. 이러면은 이제 애저 애저 포털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파워 플랫폼이랑. Now the environment my app is in is linked to the Azure subscription and any 그러면 돈 내는 게 어디서 내냐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파워 플랫폼 애저 측정기 모든 사용량은 해당 구독에 청구된다고 했거든요. 파워 플랫폼에서 돈을 걷어가는 게 아니고 애저 구독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애저 포털에서. 돈 나가는 데가 파워 플랫폼에서 쓰는데 돈은 애저 구독에서 나간다는 거. usage of the Power Platform Azure meters will be billed to that subscription. And I can share this app with any user in my organization, and they'll be able to use that app without a dedicated Power Apps license. Now let's take a closer look at how this link works. View billing policy. 저걸 누르면은 애저 포털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 링크.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에디터 있죠. 에디터 빌. 요걸 누르면은 애저 포털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은. View billing policy. By clicking on view billing policy, I'll be taking 죄송합니다. 애저 구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파워 플랫폼 관리자 센터로 들어와서 나의 기억력, 뭐 하루를 기억 못한 나의 기억력. 죄송합니다. 몇 번을 봤는데 기억을 못해. to the Power Platform Admin Center, where I can view and edit the billing policy we just created. I'll edit the billing policy we just created. Let's add. 여기서 애저 구독으로 환경을 추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관리자 센터 와가지고 내가 이제 돈 내야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저쪽 애저에 추가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Add another environment to it that we want to build to Azure. Select an environment, and I'll click Add to Policy. You can see that we now have two environments linked to the policy. So I'll click Update Policy. The updated policy now appears alongside other policies we created in the tenant. Note that from the Power Platform Admin Center, admins can create new billing policies and link multiple environments to Azure at the same time. Now let's take a look at how billing policies 여기서 이제 애저 포털로 넘어온 거예요. 애저 포털 구독이 여기 열쇠 모양 있죠. 서브스크립션. Can be set up in the Azure portal. Let's look at the resource group we specified when we set up the billing policy. Now in the list of resources for the 아까 우리가 그 구독을 연결했던 리소스 그룹 제일 위에 보면 여기 이제 마우스 보면 리소스 그룹에 여기 아까 설정했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요 히든 타입 눌러가지고 아마 화면 보여지는 것 같아요. that resource group, we can see that a resource of the same name as the billing policy. This is called Power Platform Account Resource. All usage of the Power Platform Azure meters will be billed to this resource, and charges will show up under this resource in your Azure bill. The resource behaves like any other resource. You can add tags to it to keep it organized.
You can also view its usage in Azure Cost Management. 원래 있던 것들이거든요. Azure Cost Management에 가면 이렇게 자기가 사용했던 월 사용량, 그러니까 하루하루치가 이제 계속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연한 거는 예상치예요. 내가 이렇게 쭉 쓰면 이만큼 나올 거라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가격 관리를 할 수 있는, 요금 관리할 수 있는. Azure Cost Management let you view a breakdown of charges associated with your meters and see how they are changing over time. Azure Cost Management also allows you to set budgets for each meter. These budgets can be used to trigger alerts when you approach a spending thresholds 돈이 얼마만큼 쓰면 나한테 알림이 오도록 미리 만들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you have defined. They can also be used to trigger an action you want to take to manage your Azure spend. And that's it. That's pretty exciting. Going back to our end-to-end Fusion Team app effort, we have now built the app. We have walked you through the pro developer process, and we have showcased collaboration between citizen developers, and we have showed how very simple we have made it to acquire licenses and pay for the app usage. Now it's time to manage the app. That means we'll come back to you, the IT professional. While the apps are being built, IT professionals on the team are hard at work building governance and security guardrails. Guardrails, for example, that determine which users can access which data sources, who can share apps and who cannot. 요즘 이제 파워 플랫폼에도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할 뭐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런 걸 이제 IT 프로페셔널, IT 팀에서 이제 관리한다는 거죠. The connector that was built in Azure API Management could contain sensitive data that you now very easily can manage in the Power Platform Admin Center by defining fine-grained data loss prevention policies. You can even define how your custom connectors should be treated when they are created and what is the default access permissions across different environments. With dashboard features built right out of the box, IT professionals can see all the environments at a glance and can manage them with just a few clicks. Additionally, they can see consumption, users, and more while effortlessly managing the process. The Power Platform built tools and out-of-box integration with Azure DevOps and GitHub Actions makes it a breeze for IT professionals to not only define the guardrails for how apps move through the dev test to prod process, but also to make sure that in addition to making it very easy to build an app on day one, it is just as easy to make sure that it is fully maintained and follow the same processes as any other development process on day two. Power Platform simply plugs into existing tools and your existing processes. No new learnings, no extra burden. Power Platform simply fits in. Now, on that note, we are at the end of our Fusion Team tour. I hope you found the session useful and that you are excited to go explore Fusion Team development using the Power Platform if you're not already doing that. Also, please check out some of the resources to help you get started and be more productive. 이제 이런 걸 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여기서 끝나요. 뒤에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여기 아까 설문조사 요것도 여기 아까 그 댓글 제가 보여드린 댓글 아까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 파워 오토메이터 여기 댓글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시가 다 됐는데요. 우리가 그 토요일을 1분 쉬고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그 신지웅 이사님이 그 IT 이제 파워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젝트 나가고 있거든요. 갤러그에. 그래서 한 5분 내지 10분 먼저 듣고 한 1, 2분 쉬고 그 Q&A를 할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신지웅 이사님 먼저 한 5분, 10분 동안 갤러그에서 이제 파워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파워 오토메이트 뭐 RPA 관련된 작업을 이제 저랑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거 들으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거라든가
자유롭게 그냥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Q&A 시간에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혹시 이제 현업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신정 이사님이 아까 Q&A 시간까지 해주시니까 일단은 한 5분 내지 10분 이제 그 정도 시간에서 하시고 싶은 자유 발언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불금에. 그리고 갤러그 박스 봤죠? 몇 박스 지금 후원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쳐 드리고 우리 한번 발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신정 이사님, 예, 본인 소개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농심 켈로그에서 그 IT 쪽을 담당하고 있는 신재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좀 특별한 인연이 돼가지고 이재석 선생님하고 그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 다운로딩하는 부분을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우연찮게 좀 시작을 하게 된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을 계속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 파워 오토메이트를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듯이 그 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들이 이제 사일로화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수기로 누군가 현업이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여기서도 많이 얘기된 IT 전문가가 데이터베이스를 넣거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그런 쪽으로 넣는 작업들을 이렇게 각각 분담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작업들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만 사일로화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에 이제 우리 조직 형태는 조직들도 이게 다 사일로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도 사일로 돼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하나의 파워 오토메이시 그 사용자가 직접 들어가서 본인이 업무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그 뒤에 IT가 후단해서 처리하는 작업을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무래도 그 커머셜 업체다 보니까 저희 쿠팡하고도 역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쿠팡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지정된 사람이 거의 한 2주 가까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수기로 그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엑셀 파일에 취합을 하고 다시 BW로 업로드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던 것들을 파워 오토메이트 통해 가지고 자동화했고 지금은 이제 더 나가서 파워 앱스나 팀즈 쪽에 확장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사내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을 팀즈 기반으로 새롭게 그 개발하는 그런 작업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던 많은 자료들, 그러니까 개인의 PC에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료들을 쉐어포인트로 그 저장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이제 데이터가 중시되는 때에 그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개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데이터 레이크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걸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어떤 사내의 어떤 모든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워크플로우를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집하게 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그 쉐어포인트에 지정된 폴더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쉐어포인트가 기존에 이제 뭐 오픈 텍스트나 이런 솔루션들이 대처하고 있던 그 컨텐츠 매니지먼트 솔루션 이런 부분들도 일부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저한테 중요한 거는 사용자들이 계속 본인들이 성공하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 가지고 쉐어포인트로 우리가 지정된 곳에 계속 저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나름 그 데이터 레이크든 어떤 방식이든 이름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냥 모든 큰 데이터 스토리지에 넣어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전체적인 그 그림을 이재수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컨설팅 받아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들은 걸 봤었을 때는 이런 그 시민개발자에 대한 의견도 좀 봤는데요. 저도 좀 약간 좀 많이 앞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순하게 이제 IT랑 현업의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뭐 일종의 크로스 펑셔널한 팀 이런 거를 넘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그 깃허브나 이런 쪽부터 파워 플랫폼까지의 어떤 프로세스를 전부 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더 빠르고 더 쉽게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깃허브로부터 파워앱스까지 더 빠르고 쉽게 배포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 시민개발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RPA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 진행 중인데 이 시민개발자를 개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지만 이게 저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실제로 모든 IT의 그 시큐리티나 컨트롤에 대한 거버넌스가 그 한국에 있지 않고 본사에다 있거든요. 근데 본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파워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더 빠른 배포, 더 빠른 개발, 그리고 다양한 팀원들이 퓨전 팀을 만들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오퍼튜니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여전히 그분들은 과거의 어떤 모델들, 그러니까 부서의 기능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사일로화된 그런 조직 구조에 굉장히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아까도 나왔지만 그 LOB라고 하는 그 기반 시스템을 관리했었을 때는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개발은 개발 시스템에서 그 개발된 프로그램의 품질은 품질 퀄리티 어슈런스 하는 서버에서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테스트나 체인지 컨트롤 변경 통제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그 프로그램을 릴리즈하는 그런 아주 그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보안에 대한 그런 염려가 또 더 덧붙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퓨전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새로운 기존 현업들도 그 시민 개발자로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현업들이 더 많은 어떤 본인들의 업무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오퍼튜니티를 직접 개발하고 그거를 배포해 가지고 더 많은 어떤 비즈니스 밸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 목표에 대해서 사실 동감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똑같이 그 파워 플랫폼 특히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를 도입해 가지고 시민 개발자들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글로벌 팀에서 그것을 과연 얼마나 더 지금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정책에 맞춰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파워 플랫폼과 시민 개발지를 양성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단순하게 회사에 더 많은 밸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빠르고 쉽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어떤 그 컨트롤에 대한 리스크 컨트롤에 대한 그런 방식들 아까 DLP 얘기도 나왔지만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계속 보호할 수 있는지 기업의 데이터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려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방법이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쉽게 그냥
새로운 방식으로 트랜스폼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나 잘못된 접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제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누군가가 이런 기존의 어떤 관습, 뭐 관습이란 질서, 뭐 IT에서는 거버넌스나 컨트롤이겠죠. 그런 것들하고 잘 융화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업무 모델, 지금과 같은 뭐 이게 뭐 애자일한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더 애자일보다 좀 더 진화된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어떻게 잘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IT 관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 역시 그 이사님, 다르십니다. 굉장히 또 글로벌 시각에서의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또 못 들어본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이제 한 2분 동안 쉬고 11시 13분에 발표, 지금 이제 저한테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이사님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의 생각들을 발표해 주시는 또 열 몇 분에게 오늘 그것도 지금 18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 들릴 수는 없고 그 질문하신 분들 위주로 쭉 순서대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분이니까 13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좀 드시고 13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